새벽 7시 30분 장서연은 거울 앞에서 조용히 단추를 채웠습니다. 임신 6개월에 접어들면서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지만 헐렁한 블라우스로 가려지는 정도였죠. 오늘이 바로 익명 입사 첫날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이준영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석 달만 견디면 됩니다. 서연은 남편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직 문화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죠.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장서연이 아닌 그냥 사무보조 계약직 장서연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들은 서연을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죠. 새로운 계약직인가 봐. 임신한 것 같은데 얼마나 일할까? 10층 영업팀 사무실 문을 열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김현우 과장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안경 너머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아, 새로 온 사람이구나. 계약직이지? 김 과장의 목소리엔 이미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장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김 과장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죠. 저기 구석자리에 앉아. 복사나 정리 업무 주로 할 거야. 옆에서 지켜보던 최재석 차장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온화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왔죠. 휴게실이 이쪽에 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최 차장의 친절한 안내에 서연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과장은 동료들과 함께 나가면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계약직은 따로 먹는 게 어때? 출산휴가 받으러 온 거 아냐? 그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서연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조직의 민낯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복사 업무와 자료 정리가 주어졌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일에 집중했죠. 임신 중이라 쉽게 피곤해졌지만 최대한 티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김 과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빨리 와. 계약직이면 그만큼 열심히 해야지. 그는 가방을 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예상보다 더 노골적인 차별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고 변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습니다. 입사 일주일째 서연은 점점 팀 분위기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 9시 회의실에서 주간 업무 보고가 시작됐죠. 서연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목표 달성률을 보면 김 과장이 발표를 이어가던 중 서연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조여오면서 식은땀이 났죠.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가끔 이런 증상이 있었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서연은 참으려 애썼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자 옆에 앉아있던 박대리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죠. 괜찮으세요? 박대리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나가봐도 될까요?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 과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죠. 회의 중인데 뭘 하겠다는 거야?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몸이 좀. 서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죠. 아픈 티 내지 말고 그냥 집에 가. 김 과장은 손짓으로 서연을 내쫓듯 했습니다. 계약직이 이러면 어떻겠어?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최 차장이 염려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김 과장 앞에서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깊게 허리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잠시 쉬며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다행히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죠. 하지만 김 과장의 차가운 말들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결국 조퇴를 했습니다. 김 과장은 서연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동료들에게 속삭였죠. 역시 임신한 사람 쓰면 안 된다니까. 맨날 아프다고 하겠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의 일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몸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왔네. 김 과장은 서연을 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아프더니.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몸 관리 좀 하고. 김 과장은 무심하게 말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집중해서 일했죠. 복사 업무부터 자료 정리까지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최 차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제 많이 힘드셨죠? 몸조리 잘하세요. 그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입사 보름째 되던 금요일 저녁, 서연은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소파에 맡겼습니다. 하루 종일 김 과장의 차가운 시선과 동료들의 무관심 속에서 버텨내느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임신으로 인한 피로감까지 겹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자 서연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이준영에게서 온 영상통화였죠. 오늘도 야근 중인 그와 마주하며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CEO 사무실의 모습이 보였죠. 생각보다 힘드네요. 서연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 태도였습니다. 이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봤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어? 이준영이 메모장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김 과장의 노골적인 차별부터 시작해서 동료들의 무관심 그리고 최 차장만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특히 출산휴가 관련 발언과 아플 때 받은 냉대에 대해 자세히 말했죠. 임신한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대우받는다면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준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그동안 경영진에게 올라오는 보고서들은 모두 긍정적인 내용뿐이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최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해? 이준영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조용하지만 항상 배려해 주시죠. 그분 같은 사람이 더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의 평가에 이준영은 메모를 했습니다. 영상통화를 마친 후 이준영은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긴급 인사회에 소집해 주세요. 조직문화 평가 결과를 논의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안건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영업팀 김현우 과장 관련 사안입니다. 그리고 최재석 차장의 승진 검토도 함께요. 이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말 동안 이준영은 아내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었죠.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임원진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이준영은 지난 보름간의 조직 문화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익명으로 투입된 평가자가 있었습니다. 이준영의 말에 참석자들이 긴장했죠. 그 결과 일부 중간 관리자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인사팀장이 자료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문제들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했죠. 인사 개편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하세요. 이준영의 지시에 참석자들은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회사 전체에 새로운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신임 CEO의 인사혁신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니
모든 직원들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팀 사무실도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 대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인사 개편이라니 갑자기 웬일이지? CEO가 바뀌더니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 다른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공지문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신의 위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변화 예고가 불안감을 자극했죠. 우리 팀은 성과도 좋고 별 문제 없을 거야. 김 과장이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고했던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과장의 태도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질적이었죠. 야, 복사기 토너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 관리도 제대로 못하냐? 김 과장이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 정리도 엉망이야. 계약직이라고 대충 하면 안 되지. 김 과장은 서연의 책상 위 서류들을 휘휘 넘기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실제로는 서연이 정리한 자료가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지만 김 과장은 트집을 잡고 싶어 했죠. 스트레스를 받으니 평소보다 더 권위적으로 굴고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박 대리와 다른 직원들까지 서연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죠. 회의 자료 준비됐나? 김 과장이 물었을 때 박 대리는 서연이 이미 준비해둔 자료를 가져가면서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프린터 종이 떨어졌는데 누가 채울 거야? 다른 직원이 말했을 때도 서연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죠. 커피 타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은 서연을 빼고 커피를 돌렸고 대화에서도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서연은 혼자 따뜻한 물을 마시며 이 모든 상황을 관찰했죠. 요즘 인사 개편 때문에 다들 예민하네. 한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박 대리가 걱정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심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오히려 약자인 서연을 더 소외시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오직 최 차장만이 여전히 서연에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힘드시죠? 요즘 분위기가 좀 그래서. 최 차장이 조용히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서연은 고마운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김 과장은 서연에게 마지막 일을 시켰습니다. 내일까지 이 보고서들 모두 정리해놔. 인사 개편 때문에 더 완벽해야 한다고. 그는 서연의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던져놓았죠.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입사석 주째에 접어들면서 서연은 팀 내 업무 흐름을 완전히 파악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사무실 정리부터 시작했죠.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복사기 점검을 하고 회의실 준비도 깔끔하게 맞춰놨습니다. 벌써 다 준비돼 있네. 박 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에 허둥지둥 회의 준비를 하곤 했는데 요즘은 모든 게 미리 준비돼 있어서 신기했죠. 서연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굳이 자신이 했다고 말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팀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최 차장은 서연의 이런 세심함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연이 혼자 앉아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갔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좋은 원두 가져왔거든요. 최 차장의 제안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커피가 정말 그리웠어요. 서연은 따뜻한 커피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카페인을 줄이고 있었지만 최 차장의 마음이 고마웠죠.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업무량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최 차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게 좋아요. 서연의 대답에 최 차장은 안도했습니다. 그날 오후 중요한 고객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인 박 대리가 외근을 나간 상황이었죠. 김 과장은 당황하며 다른 직원들을 찾았지만 모두 각자 업무로 바빴습니다.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김 과장이 초조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대신 응대해 드릴까요? 해당 프로젝트 자료는 제가 정리했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 과장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김 과장이 마지못해 승낙했죠. 서연은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고객 응대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부터 세부 일정까지 정확하게 설명했죠. 고객은 만족스러워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와, 정말 잘하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김 과장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습니다. 뭐, 그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서연의 능력을 본 직원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직 사무보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다음 날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말 보고서 작성 중에 박 대리가 중요한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것을 서연이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제출했다면 큰 문제가 될 뻔했죠. 서연은 조용히 박 대리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여기 숫자 확인해 보세요.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박 대리가 확인해 보니 정말로 실수가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고마워요. 정말 위험할 뻔했네요. 박 대리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팀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에 대한 무관심이 서서히 관심으로 바뀌어갔죠. 최 차장은 이런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진짜 실력과 인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어느 날 퇴근길에 최 차장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계약직이라니 아까워요. 과찬이에요.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 차장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라는 것도 느끼고 있었죠. 금요일 저녁 한 주를 마무리하며 서연은 조용히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팀 분위기와 자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평소와 다르게 사무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신임 CEO의 부서 순시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직원들은 모두 바쁘게 책상 정리를 하고 김 과장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매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리 정리 제대로 해놔. CEO님이 오신다고.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높은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야말로 자신을 어필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죠.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서 순시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었지만 다른 직원들처럼 들뜬 기색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이준영 CEO가 인사팀장과 함께 영업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그는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풍겼죠.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CEO님. 김 과장이 가장 먼저 큰 소리로 인사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 권위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네, 수고하고 계시네요. 이준영이 부드럽게 답하며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김 과장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이 CEO 옆에 바짝 붙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CEO님, 저희 팀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도 벌써 90% 달성했고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요? 좋은 성과네요. 이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특히 팀워크가 정말 좋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일하고 있어요. 김 과장은 계속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죠. 평소 서연을 대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준영의 시선이 사무실 전체를 훑어보다가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서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다른 직원들처럼 들뜨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준영이 서연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부드러웠지만 눈빛에서는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서연도 정중하게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예의 바른 태도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 과장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 저분은 계약직 직원입니다.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여전히 서연을 아래로 보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그렇군요. 업무는 어떠세요? 이준영이 서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이준영은 서연의 자리를 잠시 더 둘러본 후 다른 직원들과도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최 차장은 정중하면서도 진실한 모습으로 CEO와 대화했죠. 최 차장님,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준영이 물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팀워크가 많이 좋아졌어요. 최 차장의 답변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부서 순시를 마치고 CEO가 나간 후 김 과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어, 다들. CEO님도 우리 팀 분위기 좋다고 하시던데. 김 과장이 으스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표정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을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7시 회사 임원 회의실에는 인사 담당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준영 CEO가 들어오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늘 영업팀 순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진행됐던 조직 문화 평가도 마무리됐습니다. 그의 말에 참석자들이 집중했습니다. 평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준영이 문을 열자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이분이 장서연 씨입니다. 이준영의 소개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준영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이해로 바뀌어갔죠. 지난 한 달간 익명으로 조직 문화를 직접 체험했고 오늘까지 평가를 마쳤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화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인사팀에 서는 긴급히 소집된 특별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집된 자료들이 회의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현우 과장 관련 기록들이었습니다. 먼저 음성 기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김 과장이 동료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재생됐죠. 출산휴가 받으러 온 거 아냐? 김 과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어서 아픈 티 내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는 발언도 나왔죠. 회의실 안이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착용했던 소형 녹음기가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들 간 메신저 대화 기록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프린트물을 나눠줬습니다. 박 대리를 비롯한 팀원들이 서연에 대해 나눈 사적인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박 대리 새로운 계약직 임신한 것 같던데 얼마나 일할까? 다른 직원 과장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대놓고 무시하시더라. 박 대리 그러게. 우리도 적당히 거리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메신저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연을 투명인간 취급하기로 한 암묵적 합의부터 커피타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닙니다. 법무팀장이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처리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노동법 위반 소지가 다분했죠. 같은 시각 영업팀 사무실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인사팀에서 몇 차례 전화가 걸려왔고 일부 직원들이 개별 면담 요청을 받았거든요. 왜 갑자기 면담을 하는 걸까? 박 대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우리 팀에 무슨 문제가 있나? 다른 직원도 걱정스러워했죠. 김 과장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근 CEO 부서 순시 이후로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별일 아닐 거야. 그냥 정기 점검 정도겠지. 김 과장이 애써 여유로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박 대리가 인사팀 면담을 다녀온 후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오후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면담에 불려갔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고 사무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출근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죠. 오후 4시쯤 서연은 작은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서 직원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미소와 함께 커피를 건넸죠.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이 박대리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대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연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김 과장에게도 커피를 건넸을 때 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 내내 자신이 서연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과장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서연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이었죠. 최 차장은 서연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배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을 느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개인 물건은 거의 없었지만 한 달간 사용했던 책상을 깔끔하게 닦았죠.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연이 모든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제야 직원들은 뭔가 마지막 인사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죠. 변화의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 고요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전 직원 대상 긴급 공지가 발송됐습니다. 인사 개편 결과 발표 마이너스 오늘 오후 2시 대회의실 집합이라는 짧은 내용이었지만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영업팀 사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김 과장은 책상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박 대리를 비롯한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설마 우리 팀에서 누가 문제가 된 건 아니겠지? 한 직원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대회의실에는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이준영 CEO가 단상에 올라서자 회의실 안이 숨막힐 듯 조용해졌죠. 지난 한 달간 우리 회사 조직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준영의 첫 마디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부서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차별적 언행과 조직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략 짐작이 갔거든요. 김현우 과장. 이준영이 이름을 부르자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예. 부서 전보 발령과 함께 3개월간 감봉 처분, 공식 경고장 발부, 그리고 의무적 윤리교육 이수 명령을 내립니다. 김 과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년 직장 생활에서 이런 공개적인 징계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죠. 박 대리님을 비롯한 영업팀 일부 직원들은 사내 공식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메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박 대리와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죠. 반면 최재석 차장님은 인사총괄팀 팀장으로 발탁합니다. 이준영의 발표에 회의실 안에 놀라움의 기색이 퍼졌습니다. 최 차장 본인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주변 동료들의 축하받을 만한 승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사람을 보는 기준부터 바꾸겠습니다. 직급이나 고용 형태가 아닌 인품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과장은 자리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죠. 책상 위에는 인사팀에서 보낸 향후 거취 검토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내 한 호텔에서는 이준영 CEO의 공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장을 차려입고 남편 옆에 앉아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CEO님, 최근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준영은 잠시 아내를 바라본 후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사람을 보는 눈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직책이나 학벌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다른 기자가 추가 질문했습니다.
익명평가 시스템을 정례화하고 조직 내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준영의 답변에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했죠. 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간의 힘든 시간이 결국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졌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부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힘들었지? 이준영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최 차장님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희망적이었어요. 김 과장은 어떻게 될까? 이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할 기회를 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잖아요. 서연의 대답에서 원망보다는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김 과장은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놀랐지만 오히려 김 과장을 위로해줬죠. 아빠, 이번 기회에 정말 달라지실 수 있을 거예요. 대학생 딸이 아버지를 격려했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변화하기로 다짐했죠. 한편 최 차장은 새로운 업무에 대한 설렘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서연의 한 달간 경험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조직 전체를 위한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진정한 사이다는 개인의 감정이 아닌 시스템의 정의로 완성되는 것이었죠.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